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드디어 구독자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3,000명이 돌파하자마자 이렇게 구글에서 메시지도 보내주는군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9월 6일에 첫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 그 이후로 203일 후인 21년 3월 28일에 1000명이 되었고, 그 뒤로 다시 220일 후에 11월 3일에 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래 걸렸네요. 308일 후인 지난 9월 7일에 3000명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점점점 빨라져도 아쉬울 판에 점점점 느려지는군요. 그래도 어쨌든 3000명 구독자가 되었다는 것이 내심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죠. 2020년 9월 4일이 바로 관자의 생일이죠. 바로 이 잡스런 리뷰 채널이 처음 개설된 날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2년이 넘었군요. 와, 시간 참 빠르네요. 역시 구글이 또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수고 많았다고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채찍질을 하는군요. 지난 에피소드 64에서 1주년 기념식을 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2주년 기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형 유튜버인 관자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로 하죠. 먼저 데이터인데요. 22년 9월 14일 현재 총 조회수는 52만 6,523회이군요. 와, 엄청난 조회수입니다. 작년에는 어땠을까? 작년에는 22만 9,114회였군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의 조회수보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조회수가 좀 더 많군요. 콘텐츠의 주목도나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뿌듯합니다. 근데 조회수 모양을 보면 좀 희한하죠. 일단 그 중간쯤에 제일 꼭대기점을 치고 있는 것은 작년 11월 정도에 제가 미친 듯이 막 컨텐츠를 올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협찬사에서 이것저것 막 물건을 보내줘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 바빴던, 그리고 또 그때 마침 광군제도 있어서 이런저런 할 말도 많았던 그런 때라서 컨텐츠 업로드 주기가 되게 빨라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회수도 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여기 한 6월쯤인가 갑자기 팍 치솟는 요 그래프 보이잖아요. 요거는 그때 레노버 P11 태블릿에 관한 리뷰였었는데, 이 알고리즘이 저를 어여삐 여기사 갑자기 미친 듯한 조회수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H6가 또 살짝 관심을 받아서 간헐적으로 팍 튀는 그래프가 보이지만, 대체적으로는 하향세였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 시간도 같이 볼까요? 총 시청 시간이 41,522시간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어땠었느냐? 16,398시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배가 훨씬 넘는군요. 시청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역시 잡스런 리뷰 채널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청 시간에 튀는 부분도 아까 전에 조회수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레노버 P11 동영상 리뷰 파급력이 상당했습니다. 구독자 수 한번 볼까요? 구독자 수가 되게 재미있어요. 그냥 아주 평탄합니다. 이렇게 많이 대단하게 늘어나지도 않고 또 대단하게 줄지도 않고 평탄하게 가는데, 중간에 무슨 번개 마냥으로 훅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 있었잖아요.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했었던 이벤트 때였어요.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는 갑자기 구독자가 확 몰렸다가 이벤트가 끝나고 나니까 또 확 또 구독 해지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참 이 매정하신 분들. 그래서 그때 좀 반짝했었고, 그 이후에는 아주 평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벤트를 2번인가 더 했었는데 이벤트 해도 별로 구독자가 안 늘더라고요. 작년 요맘때랑 비교해보면 아주 평탄한 속도로 구독자가 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성별 볼까요? 성별은 22년 9월 현재
남성이 94.2%, 여성이 5.8%. 역시 아무래도 테크 리뷰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죠. 특히나 이런 영상 관련된 테크 리뷰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랑 비교를 해보면 남성의 비중이 조금 줄고 여성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잡스런 리뷰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여성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엔 연령대 한번 볼게요. 연령대는 22년 9월 현재 이렇게 대칭 모양을 쫙 이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도 역시 대칭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좀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이 젊은 층에서는 좀 빠지고 형님들 층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특정 연령대에 너무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은 좀 완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터나 OTT 박스나 기타 전자기기에 관한 관심은 35세에서 44세의 약간 돈 좀 있는 친구들이 가장 관심이 많군요. 근데 65세 이상 되는 형님들이 2.4%나 된다고요? 형님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장비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장비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구독자 1000명 돌파 당시에 에피소드 43에서 좌충우돌 생존기라는 참 눈물 없이는 보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컨텐츠에서 제 장비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사용하던 PC는 LG의 일체형 PC 27V750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를 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조립 PC를 새로 맞췄습니다. 어마어마한 놈으로 맞췄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구매 후기를 남기기도 했었고요. 이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던가요? 무려 436만 8천원짜리 PC를 맞췄던 겁니다. 미쳤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물론 잘못 샀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PC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자, 다음엔 카메라인데요. 저는 카메라를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쓰고 있는데 삼성 갤럭시 S10 5G 플러스 모델과 갤럭시 S8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병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새로 스마트폰을 구매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주종이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이고 서브로 갤럭시 S10 5G 플러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마트폰이 필요해서 산 거니까 따로 유튜브나 잡스런 리뷰 채널을 위해서 구매한 것은 아니라서 가격을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이크나 레코더를 살펴볼 건데요. 작년 이맘때는 제가 롤랜드 에디롤 R9을 쓰고 있었죠. 아직도 참 보면 애처로운데 팝필터 대용으로 와이프의 안 씻는 스타킹을 저렇게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썼었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레코더였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제가 새로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블루 예티 X 와우 에디션을 샀습니다. 여기에 팝 필터니 스탠드 아미니 쇼크 마운트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패키지화된 상품을 샀었는데 이거 아마존에서 제가 23만 4천 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 다 살려면 꽤 비싼데 어쨌든 당시에 싸게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능 대만족입니다. 블루 예티가 원래 콘덴서 마이크로 아주 유명한 그런 업체이죠. 원래 블루 예티 X가 되게 비싼데 이 와우 에디션이 잘 안 팔렸나 보더라고요. 한때는 11마존에서도 되게 싸게 판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기를 아쉽게도 놓쳐서 결국 아마존에서 직구를 해서 사다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턴테이블인데요. 이 턴테이블 뭐에 쓰는 거지? 요 위에다가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제품을 올려놓고 살살살살 돌려주면 예쁜 사진을 찍기가 좋은 판이죠. 예전에는 와이프가 케이크 만들 때 쓰던 요리용 돌림판이었었는데 이것도 역시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무려 전동식이고요. 무려 리모컨으로 돌아갑니다. 멋집니다. 하쿠타츠의 일렉트릭 로테이팅 턴테이블입니다.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7,700원 정도 주고 샀어요. 만족합니다. 물론 케이크 돌림판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기는 한데 제가 손으로 돌리지 않고 리모컨으로 돌릴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다음은 조명인데요. 예전에는 필립스의 탁상 조명을 그대로 가져다가 썼었는데 이것도 조명을 하나 샀죠.
올란지 L2 큐트 라이트를 샀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은 되게 크게 보이는데요. 이거 되게 조그매요. 살짝 큰 주사위 정도만한 그런 크기거든요. 근데 짱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필터라든가 부속들이 있는데 이걸로 조명 효과를 내기가 되게 좋아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 36,135원을 주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습니다. 제가 장비들은 거의 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는데 주로 세일 때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시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트라이포드 같은 것들인데요. 기존에는 DJI 오스모 모바일 3와 집에 굴러다니는 셀카봉과 예전에 제가 DSLR 쓸 적에 사놨었던 슬릭 U6600을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실레토 M5GS를 하나 추가로 샀습니다. 이거는 탁상용 삼각대인데요. 엄청 무겁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정밀도가 아주 대단해서요. 볼 마운트로 되어 있는 삼각대인데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실레토 M5GS 요거를 따로 리뷰를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펑미의 미니 트라이포드도 제가 하나 선물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었죠. 이 실레토 M5GS는 가격도 좀 나가요. 세일 때 샀는데도 6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추가할 게 있는데요. 트라이포드는 아니고 슬라이더예요. 옐랑구 일렉트릭 슬라이더를 샀습니다. 이게 뭐에 쓰는 것이냐? 피사체를 가만히 두고 중간에 있는 요 원판 같은 것이 양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닝 효과를 낼 수 있는 슬라이더죠. 요거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207,300원짜리예요. 근데 이거 제가 한번 써봤는데 작동 되게 잘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잡스런 리뷰에 본격적으로 등판을 하지는 않은 장비입니다. 언제 한번 이걸 효과적으로 좀 쓸 일이 있어야 할 텐데. 다음에 툴인데요. 샤오미의 미디어 드라이버 세트 샀었고요. 요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USB-C 충전식이고 전동식이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잘 돌아가고 토크도 좋아서 아주 쓸모있게 쓰고 있습니다. 요거 34,833원에 샀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제가 관시루맨 방송 만들 적에 늘상 등장하는 조도계죠. 신콘의 ST126인데요. 요거 35,620원에 요거는 쿠팡에서 샀어요. 그 다음에는 사이즈 측정을 위해서 신콘의 SD500 150 프로를 샀는데요. 요거 18,0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쿠팡에서 샀어요. 요것도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오보트나르 4K 비디오 시그널 렉 테스터. 이거는 인풋 렉 내지는 레이턴시 체크할 때 쓰는 기기인데요. 저때 H6 성능 체크할 적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가격이 좀 나갑니다. 55만 9천원짜리인데 이게 제품값만 이렇고요. 관세가 제대로 붙어가지고 실제로는 한 7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막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지금 조금 돈이 아까워지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빔 프로젝터나 아니면 모니터나 기타 영상기기에 관한 많은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이톨치 UD18 테스터입니다. 입력 전원, 출력 전원 이런 것들 체크하는 테스터죠.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등판을 한 적이 있었던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요거 조만간 또 한번 여러분들께 선보일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45,000원 주고 샀습니다. 요거 자체만으로는 더 가격이 낮은데 여기에 이제 각종 센서들 또 부속품들 같은 걸 다 번들로 해가지고 사는 바람에 한 45,000원 정도 들었어요. 이거 다 모아놓고 나니까 세상에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새로 늘었네요. 내심 뿌듯합니다. 든든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 구매하는데 든 비용은 총 564만 6,866원이 들었습니다. 미친 거죠? 헐. 이거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혼날 텐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장비들을 가지고 여태껏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영상 퀄리티는 왜 그대로야? 왜 변화가 없어? 왜 이렇게 아직도 구려? 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도 이렇게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네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려면 프리미어 사용법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활용을 잘 못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만 좀 어쩌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고싱이 형님이 저보고 그 편집자를 한번 써보는 게 어때요? 컨텐츠에 비해서 이 영상 퀄리티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적자인데 여기다가 편집자를 더 쓰면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편집자를 쓰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좀 더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늘어서 좀 더 수입이 많아지면, 그래서 최소한 편집자를 쓰고도 본전치기 정도가 될 만쯤 하면 그때 편집자를 한번 모셔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유튜브 수입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9월 16일 현재 제가 벌어들인 총 광고 수익은 881.18달러입니다. 즉 2년 동안 제가 881.18달러를 유튜브의 광고 수익으로 벌었습니다. 와, 관자 대박인데? 야, 요즘 환율 장난 아니잖아. 1달러에 1390원인가 찍은 것 같던데? 그쵸. 2년 내내 일했으면 제가 또 행복했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1달러가 1390원을 막 찍은 게 요즘인 거고, 대강 평균을 내보니까 1달러에 1200원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환산을 해보면 106만원 정도 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메인 동영상으로 에피소드 103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쇼츠 몇 개 더 만들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에피소드당 10,000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제 한숨이 나오죠. 제가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낑낑 매면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데 그 에피소드 하나당 10,000원을 벌고 있다 하면은 이건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유튜브. 이 작년 이맘때 수익을 살펴보니까 처음 광고를 붙인 3월 29일부터 1주년 기념일 바로 전날인 9월 3일까지 159일 동안 203.35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21년 3월 29일부터 22년 9월 16일까지가 881.18불이란 말입니다. 총 537일 걸렸어요. 그러면은 하루당 버는 달러 수는 얼마나 되느냐? 예전에는 1.28불이었다가 지금은 좀 나아져서 1.64불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나름 발전은 발전이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벌고 있다. 그런데 한번 쭉 피크 치고 쭉 떨어지다가 다시 또 지금 힘을 내는 중이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참 답답하죠. 아마 제가 돈을 벌 목적으로 유튜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나온 2년을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케터나 광고쟁이가 아닌 진정한 리뷰어가 되고 싶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초심을 그래도 잘 지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나름 성심성의껏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이 유튜브를 생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컨텐츠를 만들지 않았거나 한 날이 2주도 안 될 거예요. 매일매일 만들고 있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구상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런 방송을 만들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지식을 나누고 이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와이프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일단은 좀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구독자가 좀 많이 늘고 또 수입이 좀 늘고 하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시각이 변하겠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이렇게 체력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좀 마음이 좀 흔들릴 때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잡스런 리뷰 채널의 개설일이자 관자의 생일이 며칠이라고 그랬죠? 9월 4일 화투의 섰다에서 94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2주년을 맞아서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다잡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언젠가는 구독자 4천, 5천 되고 10,000명 되고 또 5만 명, 10만 명 될 날이 언젠간 오겠죠. 한 10년 있다가
어쨌든 여러분들께 변찮은 모습으로 진정한 찐 리뷰어로서의 모습을 계속 견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채찍질하고 또 성실히 하루하루를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잡스런 리뷰 채널을 아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테크, 특히나 영상 쪽 관련된 테크에 관심 많으신 친구분들이 있으면 공유도 좀 부탁드리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컨텐츠는 보셨지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아울러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남자